안녕하세요, 코브라독스 이덕우입니다. 자, 또 1년 만에 찾아온 정모 현장에 또 오게 됐네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하고 올해로 2회차, 그러니까 총 횟수로는 11회차고 저희 회사가 이제 진행한 지는 2회차가 됐습니다. 요번에는 그냥 당일치기 정모가 아니라 정모 플러스 야유회 개념으로 1박 2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강의도 준비되어 있고 또 맛있는 음식들도 준비되어서 여기 오신 푸드트럭 대표님들과 아주 즐겁게 하루를 지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정모 현장 속으로 그럼 다 함께 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 온 분들도 계시고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코브라독스라는 브랜드는요, 2005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푸드트럭입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푸드트럭으로 한국에 가맹을 내서 2016년도에는 지금의 푸드트럭 클럽을 알게 돼서 가입을 해서 그리고 많은 행사를 다니면서 저희 브랜드를 좀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푸드트럭 클럽에 가입해서 여러 선배님들께 받은 그 노하우들로 본격적인 푸드트럭 행사, 대행사 영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2021년도에는 저희가 프랜차이즈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현재까지 35개 정도의 매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푸드트럭 클럽을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현재 SFC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2024년도 저희 지금 최고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그 스마트 결제 시스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사용을 하려고 도입을 해서 지금 상용화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조직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조직도는요, 카페 매니저인 저하고 그 다음에 부매니저, 그리고 경리와 감사, 그리고 디자이너 및 마케터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등급 운영안입니다. K등급은 신규 회원, C등급까지는 자동으로 등업이 되고요. U등급은 푸드트럭 회원이 등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동으로 확인한 후에 등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R등급은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받아서 푸드트럭 영업 노하우를 베이스로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행사를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요, R등급 행사 공지 방식입니다. 변경 전 저희가 R등급에 일단 행사를 공지를 해요. R등급의 게시판 선공지를 하시고 부족 대수가 발생이 되면 게시물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1일인데 11월 15일 날 올렸던 걸 U등급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15일 날 이동을 하게 되면 U등급 행사 공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위로 올라오질 않아요. 날짜별로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글이 어딘가 밑에 있을 겁니다. 밑에 있으면 또 끌어올림을 해야겠죠. 끌어올림을 할 때는 이제 U등급에서 새 게시물을 누르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던 거 URL 요거를 복사하셔서 다시 공지를 하시면서 끌어올림해서 링크 타고 신청해 주세요 라고 쓰시면 계속 두 번, 세 번 글을 쓰실 필요는 없게 될 거예요. 타업체 활동 규제입니다. 없습니다. 2025년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사 영업도 배워갖고 내가 중간중에 행사도 올리실 거다, 그러면 꼭 저희 쪽에 공지는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적인 거 지난번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김균석 대표 세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내용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꼭 해결을 하시고 해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윤 본 거에 딱 10%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생각을 하실 때는 부가가치세만큼을 생각을 하셔서 그것만큼을 더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셔야 손해보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라서 소비자들한테 받지를 못하시면 그걸 사장님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가격을 꼭 그렇게 잘 책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항상 제일 많은데 다른 거 없고요. 부가가치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7월달하고 1월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달하고 10월달에 중간예람 나오는데 나 이거 안 내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가산세가 붙어요. 1년에 한 8% 정도씩 붙고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한 0.7% 정도씩이 붙거든요.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나 10월달이나 4월달에 예정고지를 받는다 그러면 그건 그냥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세액을 무조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세액은 내가 6개월 동안 판 금액의 9.1%예요. 그냥 줄여서 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세무사가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의 9%는 내가 낼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업장 사장님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매출 금액의 5% 정도는 무조건 쟁겨놓고선 다른 것들 계산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9% 정도까지 다 계산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한 4% 정도는 더 빼는데 왜 빼냐면 사장님들도 물건을 사시잖아요. 재료를 사올 때 사장님들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물건값을 먼저 주거든요. 물건값을 줄 때 부가가치세도 같이 사오는 사람한테 선납을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내가 먼저 매입세액으로 매입을 하면서 먼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증빙이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을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낸 게 있으면 증빙을 받아서 빼야 나한테 이로운 게 생기겠죠. 증빙을 받을 수 있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로 구입하셨으면 신용카드 전표, 현금으로 구입하셨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요, 아니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요렇게 4개를 받았을 때만 증빙으로 인정이 돼서 내가 내야 될 9%에서 차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절세 포인트는 뭐냐면요. 돈 썼으면 무조건 증빙을 받으셔야 돼요. 증빙 없이 빼달라고 해도 어떤 세무사도 그것 넣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무조건 돈을 썼으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요렇게 4가지 꼭 받으셔야 내가 낼 금액에서 그만큼이 차감이 되고요. 보통 매입세액으로 차감되는 비율이 4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비가 대충 40%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소득세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벌었던 거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부가가치세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요. 요것도 다른 절세 방안이 없어요. 내가 연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되게 절세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정도 사업장은 아니고 나는 1년에 한 3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만큼 신경을 조금 덜 쓰셔도 애지간한 걸로 부가세를 맞춰놨으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맞춰서 해드릴 수 있고요. 사장님들이 세금을 조금 아신다, 신고하는 방법을 아신다. 그래도 애지간하게 맞춰서 신고하실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만 잘 해놓으면 소득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한 거를 그대로 끄집어 갖고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큰 게 무조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세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방세도 따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대리인한테 의뢰하면 알아서 맞춰서 그 신고를 하기는 하는데 혹시 직접 신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다 신고하고 그 신고서 갖다가 구청에다가 지방세도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내가 소득세 낸 금액의 10%를 별도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득세 200만 원 냈으면 지방세는 20만 원 이렇게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출증빙이랑 그 사업자 지출증빙이랑 뭐 현금영수증 그리고 부가세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출증빙을 할 경우나 현금영수증을 끊을 때 네. 그것도 10% 부가세가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간편한데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가 다르죠? 없습니다. 똑같아요? 네. 기장을 안 하셔도 신고만 하셔도 돼요. 아, 내가 뭐를 이제 카드로 샀잖아요. 네. 산 데서 그거를 증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누락되는 게 있다 그러는 아니요. 카드 자체가 누락되는 건 없을 거고요. 네,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 된다는 건 그 거래 상대방이 간이가세자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가서가 아니고 면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면세사업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일반 가세자면 같이 신고가 들어가죠. 그럼 이상으로 네, 제가 준비한 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에서의 디지털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짓의 박승솔이라고 합니다. 즐겨야 할 건 주문이 아닌 이 순간. 진짜 즐거움을 도와주는 만능 축제 앱 이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저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1,300개, 10월에만 2박 3일 축제를 3개라고 계산했을 때 2,900번의 축제가 열리는 축제의 민족입니다. 축제 주최자 중에 86%가 지자체입니다. 저희는 이 지자체랑 축제 방문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접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지자체는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에 긴 줄로 인한 안전 공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현장에서 운영이나 위급 알림에 대한 방법이 없었어요. 또 푸드트럭 웨이팅이 길다 보니까 다른 준비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 이용률이 감소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으셨어요. 또 축제 군데군데 지도나 시간표 같은 게 저렇게 현수막 형태로 붙어 있는데 저거 보려고 어디 갔지 찾으러 가서 사진 찍고 그제서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위치 기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따 자세한 사례는 다시 보여드릴 거고 요약만 말씀드리면 검색 없이 그 축제에 갔을 때 저희 앱만 누르면 가까이 있는 푸드트럭을 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몰림 방지나 공연 안내, 미아 발생 알림 등 방문자들에게 특정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특정 부스나 컨텐츠 존, 화장실 등의 위치 기반 설명이나 축제 정보를 제공하고요. 축제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음식, 이벤트, 예술품 이런 컨텐츠들을 데이터화해서 주관기관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방문자가 축제에 왔을 때 저희 앱을 눌러요. 그러면은 그 축제 안에 있는 푸드트럭이 리스트로 뜨고 배달의 민족 주문하듯이 주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장님들한테 보이는 게 주문이 완료되면은 식당에서 흔히 쓰는 이 빌지 프린터에서 종이가 올라오고요. 주문만 가능한 다른 QR 업체들은 좀 태블릿을 이용하는데 조리하다가 뭐 결제 받다가 장갑 끼고 빼고 이런 태블릿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사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옆에 있는 이게 바코드 스캐너인데 빌지에 있는 바코드 삑 찍으면은 손님한테 이제 가지러 오세요 라는 알림이 갈 거고 한 번 더 삑 찍으면 이 음식은 가져갔습니다 자동으로 상태 표시가 바뀔 거예요. 또 화장실 갈 때 앞에 줄이 긴데 참지 마시고 뭐 전화 받으실 때나 담배 피실 때 잠깐 가게를 오프 버튼 한 번만 누르고 잠깐 갔다 오시면 됩니다. 또 이거는 추가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축제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월 달에 이런 축제들이 있는데 이번 달 뭐 하지 할 때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평소에도 저희 앱을 써서 사용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주관기관한테는 저희 앱을 통해서 모객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딧은 QR이 꼭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제 당일 세팅의 간편함 그리고 QR 앞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사용 범위 그리고 위치 기반 다양한 부가 기능과 푸드트럭 사장님들을 위한 직관적인 방식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해서 이제 NH 농협은행 그룹이죠. 미팅을 하게 됐고 또 토스랑도 연이 닿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아이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셨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되는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자체 돈이 아니고 저희 앱을 통해서 푸드트럭 거래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보고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사장님 전용 대출 등을 좀 마련해 주겠다 아니면 이름을 빌려줘서 브랜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농협은행이 또 지역 농협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지역 농협이 또 축제랑도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좀 목표를 주셔가지고 내년에 많은 축제에 SFC와 저희 앱을 도입해서 완전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피지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협카드든 아니면 BC카드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피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고 피지사가 저희한테 이제 비용을 받아가요. 근데 이거를 지금 최대한 깎아가지고 좀 어떻게든 압도적으로 제일 싼 가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편하게 해주세요. 업체에서는 외국인 카드가 등록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외국인 카드 등록 가능한 거지? 이게 경우가 조금 복잡한데 한국에서 있는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 여행 온 외국인 같은 경우는 페이팔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비싸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 참여하신 대표님들 별점 기능이 있는지. 안 그래도 저희도 한 건이라도 축제를 더 받아오는 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딧과 SFC는 이런 별점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투명화함으로써 민원이 좀 없을 것이다,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를 좀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는 단체를 먼저 받아요. 근데 단체라고 하면 뭐 단체 장인 뭐 제가 저 혼자만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갖고 와서 들어가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 원래 지자체 저희 행사들도 많이 뺏기긴 했어요. 그 뺏긴 거의 1순위가 뭐였냐면 스마트 결제였어요. 다. 그러니까 저희가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자체 행사만이라도 지금 이제 결제 시스템을 편한 걸 원하고 줄을 안 서는 걸 원해요. 지자체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표님께서 즐겨야 할 건 이 축제 이 순간이지 푸드트럭에서 막 이 줄 서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행사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내용에 대한 제안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 제안서를 다 드릴 테니까 무료로 영업을 하실 때 이 제안을 넣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힘을 받아서 영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반강제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나 지자체를 갖고 오시는 몇몇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 그분들 행사에는 먼저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제가 드리는 제안서로 그게 영업이 시도를 해서 영업이 됐을 때 그분한테 저희는 처음에 이딧 대표님께서 이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현금도 어느 정도 그 오더자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진 않지만 뭐 몇십만 원이 되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해드리고, 좀 자부심을 갖고 그 지자체에서 올라온 고시공고를 내가 그냥 하지 말고 단체 영업을 하게 되면 단체 그런 것도 다 드리니까 R등급에는 저희가 모든 제안서를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남들 거 신청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 판매하러 온 게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도움 주시러 오신 거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게 많이 바뀔 겁니다. CS와 그다음 위생교육을 오늘 진행해 주실 김진영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CS 교육 그리고 위생교육 함께하게 된 강사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뭐 어렵게 말하면 막 어렵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고객과 나의 소통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 나간 것을 우리가 서비스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객 서비스는 우리를 경험하는 고객들이 우리가 편하게끔 조금 더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고객 니즈,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객들이 어떤 것들을 좀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한지를 알아야 저희가 챙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음식점, 외식업에서 고객들이 좀 불편한 사항들을 좀 물어봤더니 1위가 위생적인 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불친절한 거,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음식 맛이에요. 우리 음식점 하면 음식 맛이 최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 위생이라든지 이런 친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위생적인 거 해볼 텐데, 이 위생관념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위생적인 부분들을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저희가 관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생 같은 것들은 건강을 위해서 좀 지켜야 하는 거,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와 그리고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퀴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식품의 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무엇일까? 혹시 식중독 맞아요.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식업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위생의 마지막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노로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이제 겨울철 되면 노로바이러스 많잖아요. 우리 살모넬라균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살모넬라균 언제 많이 들어보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치면 살모넬라면 여름에 많이 들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계란이에요. 우리 계란에서 살모넬라균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섭취를 해야 걸려요. 근데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먹지 않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겨울철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하실 때에는 건강 체크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오염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오염으로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혼입 오염, 두 번째는 접촉 오염, 세 번째는 교차 오염. 어떤 오염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3번 교차 오염. 교차가 어떤 느낌이에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교차죠.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안 닦고 나왔어요. 그러면 손에 균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대표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자 제가 요리를 시작해요. 자, 그러면 칼을 쓰겠죠. 그럼 제 손에 있는 균이 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칼로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에도 균이 옮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옮겨가면서 오염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교차 오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차 오염 방지가 주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챙겨야 할 위생 관리들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식품 취급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얼마나 한 번씩 해야 될까요? 기간이 1년에 한 번. 자, 그렇다면 홍길동 씨가 2024년 12월 1일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자, 그럼 다음 건강검진일은 언제일까요? 유효기간은 1년인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라고 유예기간을 줘요. 그래서 12월 1일이라면 앞뒤 30일 해가지고 우리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자와 종업원 모두가 받아야 된다. 바람직한 위생복장은 어떤 복장들일까요? 모자, 앞치마, 장갑. 또 한 가지 뭘까요? 마스크 맞아. 예전에는 마스크가 필수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 필수품은 위생모였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위생모와 마스크입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 때마다 어때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다 확인해 주시고 다 마스크 잘 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마스크랑 위생모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손 씻기 잘 하고 계실까요? 네. 10초 내외 정도 씻는다 하시면은 송 상태가 보통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빨간 부분들이 잘 안 씻기는 부분이에요. 보통은 어때요? 이렇게 씻고 말아요. 그러면 어디가 안 씻겨요? 손등은 안 씻겨요. 그리고 손바닥을 비비다 보니까 손끝도 안 씻기겠죠. 우리 손 여기 사이사이도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닦아야 되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총 6단계로 올바른 손 씻기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손을 씻어야 하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일까요?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밥 먹기 전, 외출하고 와서, 음식 만들기 전, 자기 전. 그냥 계속 맞아요. 포인트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가 포인트거든요. 흡연 후에 꼭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처리 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손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나서, 그리고 신체 부위 접촉 후에 꼭 씻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예전에는 가장 더러운 게 돈이 가장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꼭 사용하시고 나서는 손 씻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은 생각날 때마다 손 씻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드신다면 그건 손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보자면 평균 하루에 8번 이상, 최소 8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조리하시다 보면은 손에 상처 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균이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치료하시고 밴드 감으시고 골무도 하시고 고무장갑 착용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단계를 거치셔가지고 우리 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닿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생장갑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해요?
설거지도 했다가 조리도 했다가 포스기 가서 결제도 해드렸다가 하면은 내 손보다 장갑이 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쓰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위생장갑은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식재료 보실 텐데, 식재료 구매할 때부터 어떤 부분들 체크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구매할 때는 위생에서는 어떤 것들 좀 봐야 될까요? 신선한 거. 유통기한. 그쵸. 요즘에는 유통기한에서 어떤 걸로 바뀌었어요? 소비기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영업하실 때는 못 쓰시지만 우리 유통기한 지나도 드시잖아요. 유통기한은 괜찮았어요. 이거는 소비기한이랑 다르기 때문에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내가 뭐 일주일 지났는데 변형이 없다 그러면 섭취했어도 되는데 소비기한은 어떨까요? 딱 소비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변질이 될 수도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더 철저히 봐주셔야 됩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 온도는 0도에서 10도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냉동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유지가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체크를 매일매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 되시면은 문을 여닫으면 어때요?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조금 더 안쪽에 둔다거나 이렇게 해야 조금 상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게 머리카락일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건 벌레,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 세 번째는 금속, 그리고 비닐, 플라스틱, 곰팡이 정도예요. 이물 혼입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적으로 우리 막 천장이 청소가 안 되어 있다거나 바닥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먼지가 날린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이물 혼입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설 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단 내구성이 좀 있으셔야겠죠. 부식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름철에 벌레들 굉장히 많잖아요. 날파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조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막혀져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절 서비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친절 프리미엄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친절한 게 프리미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주문은 QR코드로 되어 있죠. 음식점도 어때요? 요즘에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고요. 앉아서 결제 바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QR코드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대신해가지고 나는 여기만 하나만 집중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나의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 친절하다 그리고 불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절한 건 어떤 걸 친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이 5가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로 나뉘어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무책임한 사람 어때요? 불친절하죠. 무관심한 사람, 불친절하다. 무성의한 사람 어때요? 불친절하다. 무표정한 사람 불친절하다라고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5가지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위생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이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초심이라고 하죠. 항상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사 김진영이었습니다. 오늘 정모 참여하셨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자, 일단 비가 좀 부슬부슬 오고 있고 운치도 좋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좀 성공적인 마무리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를 떠나서 지금 푸드트럭 사장님들께서 좀 많이 와주셨잖아요. 뭐 저희 카페도 그렇고 뭐 저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 정모는 어떤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든 분들한테 제가 다 만족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여기 있잖아요. 술 한 잔 먹으면서 같이 또 담소도 나누고 또 이렇게 인맥을 쌓아 나가면서 뭐 이게 바로 뭐 그냥 푸드트럭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뿌듯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너무 즐겁게, 저는 아직 술 안 먹었습니다. 이제 저도 술 먹으러 갈 건데 너무 즐거운, 너무 행복한 하루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사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그런
푸드트럭 예비 사장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푸드트럭 영업이라 그러죠. 행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행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한정적인데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좋은 뭐 소문들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뭐 라인이라 그러죠. 누가 누구 라인을 탔네, 뭐 누가 누구 라인이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안 좋게 뭐 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앞으로의 푸드트럭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남의 행사를 계속 말 그대로 뭐 싸버싸버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남한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잘 해서 한 건이라도, 한 달에 한 건이라도 받아서 그걸로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푸드트럭으로 성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푸드트럭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영업만이 앞으로 계속 살아나갈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뭐 거의 이제 10년이 다 됐지만 10년 동안 배운 노하우들을 여러 푸드트럭 사장님들께 공유해 드리고 같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다른 뭐 마음 가진 거 절대 없고요. 만약에 제가 저한테 배우셔서 영업이 성공적으로 끌어올라왔다, 그럼 나중에 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또 제가 행사를 가야 될 때 그 사장님께서 저를 또 행사를 보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제는 영업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의 행사를 쫓아다닐 수만은 없다. 그게 많아지면 계속 입점비는 올라갈 것이고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우리가 채워주는 그런 현상만 발생될 거기 때문에 올해 겨울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영업력도 올라오고 더욱더 이제 대박 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락 좀 많이 주십시오. 연락 주시면 어려울 거 없잖아요. 요새 생각보다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 연락 많이 오시더라고요. 연락 주시면 궁금한 거 제가 아는 한도에선 다 알려드리고, 저는 모르면 또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말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푸드트럭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도 그냥 연락 주세요. 제가 어떤 바람이 이씨 상담을 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겨울에 이제 잠복기라고 하죠. 겨울잠 자야죠. 그래도 그냥 마냥 겨울잠만 잔다기보다는 내년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할지, 내년엔 또 어떻게 푸드트럭을 잘 꾸며서 사람들한테 또 눈에 돋보이고 그게 또 매출로 이어지게 될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겨울을 또 잘 버텨서 우리가 내년을 또 힘차게 또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들 화이팅!